자, 어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사건의 8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선거 전에 좀 수기해달라고 당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선거 끝나니까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사실상 당에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은 그 선거 중간에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휘청휘청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흔들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대놓고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거 못한다. 그렇죠. 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멘탈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데 아까 그 대통령 워딩 그대로 반복해 보면 내가 지휘하는 대규모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노골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문재인 시절에도 그렇고 윤석열 시절에도 그렇고 하명수사, 대통령 하명수사하면 안 된다. 네. 그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 지휘를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지휘를 해요? 지금까지 본인이 그랬나 백혜룡하고 뭐 그랬으니까 또 당연하게 느꼈겠죠. 그러니까요. 야, 이 지휘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저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대통령은 못 봤어요. 과거에 대통령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 김대중 후보 비자금 사건 네. 터지니까 그 수사 대선 중단시켰죠. 전에는 하지 마라. 중단시키고 뭐 이런 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저거 자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사건.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아니 본인 눈으로 봤을 때 문제 있어 보이는 거지 무슨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아예 결론부터 내놓고 아예 대통령이 내가 지휘하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양보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뭐 특검으로 하겠다. 저거는 완전 탄핵감이죠. 저 말 자체로 탄핵감이에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한테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강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안내했던 그런 그렇죠.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할 때 무슨 뭐 사진을 보여줬다. 가족들의 남욱이 수사할 때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 배를 뭐 이 저 환부를 탁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다든지 이게 이제 지금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작인 것 같습니까? 검사들이 수사할 때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백을 하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를 사실 수사의 기법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조작이라고 지금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이번에 이제 그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박상용 했는데 결국 박상용 검사 징계할 때 그 부분을 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걸 지금 조작 기소라고 해서 이 큰 8개 사건을 다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를 다 하겠다. 그럼 앞으로 국민들께서 나도 해줘. 나도 특검해줘. 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1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대통령 1인이 자기 사건에 뭐 하라고 그러면 막 특검하고 그래요? 왜 자기는 특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원으로서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법원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사건을 자기가 지휘해요? 자기가 그리고 좀 봐줘서 내가 하니까 봐줘서 내가 특검으로 시킬게?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는데 법과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로마법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그 만국 공통의 철칙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있는데 자기가 지휘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의 정신 상태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 네.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모든 것들 좀
이재명 사고의 가장 그 우선순위는 뭐냐? 네. 공소 취소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네. 이재명 사고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공소 취소라는 거를 우리가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다. 뭐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경고한 거 아니냐? 네. 말은 또 요렇게 뭐 밉지 않게 잘했어요. 네. 국민들이 경고한 거다. 그럼 그 경고의 의미는 뭐겠어요? 너 암만 대통령이라지만 네 맘대로 공소취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게 경고 아닙니까? 본인은 정청래한테 경고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정청래한테 아니 경고한 국민들이 뭐 그놈이나 한통 썩이고 다 그렇죠. 뭐 그걸 뭐 딱 정확하게 구분해갖고 정청래한테 뭘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15대 1로 압승할 거라고 하는 그 전망이 뒤집힌 게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려다가 선거 전에 사실 이거 저 통과시키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본회의에서. 그래 그게 결국 김부겸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자신의 정권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또 이렇게 강행하겠다? 국민은 뭘로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이 이제 아주 본인과 친한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로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대통령님 그 임기 끝나고 나서 내 재판 받겠다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집권 내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집권 동안 잘하면 국민들이 그거 재판 막 받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임 대통령 우리가 창출하면 네. 그런 것도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딱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 조국이 봤잖아요. 조국이 보면 그러면 내가 재판장 나가면 양쪽에 갈려서 맨날 시위하고 할 텐데 너 그거 어떻게 해요? 너 그거 못해요 그거.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 텐데 나 가만 놔두겠어요? 너 가만 안 놔둬요. 정청래 대통령 되면 나 가만 놔두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밤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이것 때문에 요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고도 나온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에 아주 몰입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친명들이 앞장서서 이건태가 앞장서서 저런 모임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죠. 이 선거제를 하려니까 너무 이제 저항이 심하니까 야 조금 이따 하자 선거 뒤에 왜냐 이번 선거 이길 줄 알거든. 완전히 압도할 줄 알거든. 그러면 이걸 근거로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야지 쫙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한동훈과 오세훈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은 멘붕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 멘붕 더군다나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찌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의원 아닙니까? 네. 본인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공소 취소를 반드시 막겠다. 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야당 의원들 뭐 100명 넘게 있대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만큼 이거를 정확하고 신속 정확하게 찌르는 사람들 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네이밍이 가능할 것 같은데 6.3 선거 이후의 전국은 공소 취소 전국이다. 그렇죠. 예. 공소 취소 전국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공소 취소 이 이슈가 정치권의 최대 핫 이슈가 될 수밖에 네. 없고 지금 8월 17일로 결정이 됐나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공소 취소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공소 취소 전당대회가 되고 그리고 이 야당이 이 공소 취소 전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걸 견제를 잘하느냐. 네. 이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또 야당에 대한 성적표를 매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소 취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2의 조국 사태 오히려 조국 사태보다 이상일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네. 지금 이 파문이 올 겁니다. 그렇죠. 조국 사태 그냥 조국이가 그때는 법무장관이었지만 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본인의 문제를 억지로 지금 저거를 공소 취소하게 된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국민들 2030 젊은이들이 자기 투표권을 지금 상실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저렇게 나와서 항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즉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무혐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우리 국민이요? 2030들 용납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 예언 하나 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재명 국정수행 지지율이 네. 50%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것 지금 때문에. 벌써 리얼미터 네, 조사가 벌써 55까지 55까지 내려갔죠. 내려갔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기자회견에 반영되고 이걸 만약에 추진하면 네. 이거 40%를 갑니다. 네, 바로 네. 급전직하합니다. 급전직하하면 이제 그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동요가 눈치 보죠. 네, 동요가 일어나는데 네. 지금은 워낙 그 이제 집권 딱 2년 차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권 2년 차가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립감이 제일 세다고 할 때 그렇죠. 아닙니까? 1년 차보다도 2년 차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행동은 못 하겠지만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이게 동요가 일어나는 네. 거죠. 이렇게 가던 28년 총선 폭망할 수 있겠다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싸우는 국민의힘 야당은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될까요? 자, 우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면에 서야 돼요. 그럼요. 그죠? 자,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면에 나서서 이 싸움을 벌여야 국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대통령 자기 그 죄를 없애려 하는데 너네는 윤노개인이잖아. 전류 못하고 있잖아. 이러면 이거는 메시지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스피커가 나서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의 이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낼 수 있습니다. 네. 여당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내부 갈등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잘 싸울 수 있고 가장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이 전선의 전면에 서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이제 한동훈 의원뿐이 없는 거고 아주 군계 일학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군계 일학이고요. 상임위를 꼭 법사위를 안 가더라도 네. 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요. 그 공소취소를 막기 위한 범야권 네. 이 기구 같은 거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범야권 기구 만들면은 저 시민사회까지 다 해가지고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지휘봉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주면 아주 좋지 않겠어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예, 그죠? 네. 예. 이게 지금 뭐 내일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만 가지고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그 바깥에 있는 중도 보수 이 시민단체들, 네네. 이 애국 세력들과 다 함께 가야죠. 네. 예. 예전에 이제 직선제 우리가 그때 네. 투쟁할 때 직선제 추진을 위한 범국민 사회단체 연합 네. 이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국민운동본부, 네. 그죠? 제가 거기에 거기 네, 있었습니다. 또 한가닥 옛날. 제가 한가닥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학생 대표로 제가 네.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범국민 기구를 만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저항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이 한동훈 의원이 사실 여기와 함께 지금 국민의힘 갖고는 부족합니다. 네, 안 돼요. 이거는 각종 네.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온몸을 해서 결국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문제예요. 네. 대통령 당신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당신 죄를 당신이 무죄로 만들 수 없어. 네. 우리 국민들 그동안 대통령 탄핵시키고 다 해왔어. 그게 대한민국이야. 근데 왜 당신은 그러려고 그래? 이거 안 돼. 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범국민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이거를 성과적으로 해내간다면 저는요 이거 절대 추진 못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네. 이거 목소리 못 높입니다. 예, 목소리 못 넣게요. 예, 이거는요, 이재명이 저는 정말 속으로는요, 이걸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저런 불순한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국가적인 불행인데 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보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저걸 물고 저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 세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단 조건은 뭐냐. 이쪽이 좀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이쪽 반대쪽이 조금만 스마트하게 대응하면요. 그 거의 1년 내로 그 레임덕이 그 해갖고 그냥 그저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네. 거의.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에 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네.
그러니까 제도권뿐만 아니라 제야까지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범국민운동본부 네. 뭐 이런 거를 좀 기구를 만들어서 저거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또 한동훈 의원이 또 봉투 한 번 더 주셔야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좀더 큰 무대에서 이거 봉춤을 한번 그렇죠. 주셔야 되겠네. 이거는 저 원내 투쟁도 해야 되지만 장외 네. 투쟁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봉춤 한번 쳐도 돼. 어쨌건 이거는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헌법 수호 투쟁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에요. 지금 뭐 재선거 관련 참정권 이 침해당한 투쟁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참 이게 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시간표를 보면 아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았구나 뭐 하지만 이 사람은 아 빵에 갈 날이 4년 남았구나 이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고요. 네. 제가 자기가 지금 가는 거 이거 지금 갈고 그다음에 앞으로 누군가 자기 여당 내에서 다 등을 돌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총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좀 이끌어 달라. 자기 안 한다. 자기는 국회로 돌아가겠다. 그다음에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줘야 되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거 총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동지지만 빵에 대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옆에 있다가 네. 지금 정말 날벼락 맞아서 지금 계속 구속돼 있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거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뻔히 보세요. 지금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전부 다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야, 지금 이거 옆에만 가도 지금 죽는다. 만약 공소 취소 저거 추진하는데 괜히 옆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중에 되면 다 죽는다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지율이 지금 높을 때 해야 이게 될 수 있다는데 지금 점점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싸움 나고 이렇게 되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되고 그 최전방에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저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왜? 가장 아프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렵다. 한동훈이 들어오는 거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거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